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어쨌든 움직이면 뭔가 주워 먹을 게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자전거를 쫙 타는데 앞에 있는 그 학생이 뭔가가 뭐 열심히 뒤에 쉥 하고 달려갑니다. 보니까 뭐가 툭 떨어져요. 열심히. 이게 비닐봉투가 떨어져.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내가 이게 자전거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빵입니다. 빵. 소보루 빵하고 뭐 무슨 그 땅콩 크림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주워가지고 여봐, 야 했는데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먹을 복은 있어요. 어쨌든 뭐 먹을 복이 있어서 즐겁고 괜찮은 남자 미스터 박입니다. 오늘 아주 빵을 하나 주셔서 또 아주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좀 좋은 마음 좀 뿌려봐요 좀.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어느 분이 그 구독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심소장과 상화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기 어려운 얘기고 뭐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실 건데, 동양의학 쪽으로 보면 오장육부를 이렇게 간장, 심소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에서 간심, 비폐신을 오장, 육부는 간장과 한조인 담낭, 심장과 소장, 비장과 위장, 폐장과 대장, 신장과 방광, 그 다음에 심포장과 삼초부에서 육장육부랍니다. 6쪽으로 나눠 있어요. 6쪽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 쪽으로 볼 때는 구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또는 육장육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때 심소장과 상화는 뭐라고 그러냐, 이게 뭐가 다르냐, 이게 질문하는데, 오장은 뭔가가 생산하는 조직이고 뭔가 항상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육부는 뭐가 잠깐 보관되어 있거나 비어있는 장부. 예를 들어서 신장과 간장은 뭔가 들어있어요. 항상 뭐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육부는 위장과 대장, 방광, 뭔가 그냥 차 있다가 그냥 일시적으로 차 있다가 그냥 다 내보내야 되는, 비어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육부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는 서로 여기서 생산된 걸 여기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한 조가 서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이런 오장육부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소장과 상화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심소장은 우리 몸에서 마음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아니고 혈관과 혈액 운용에 관한 그 장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혈관은 뭐예요? 동맥혈관, 정맥혈관, 모세혈관을 관여하고 거기에 흐르는 혈액의 흐름을 관여하는 장기고, 또 삼초부라고 해서 심포장 삼초부를 상화라고 표현해요. 그 상화라고 하는 이 기능은 신경정신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심혈관계 질환이다. 그것은 심소장과 연관되어 있는 질환이고,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 상화와 연관된, 심포장 삼초부와 연관된 상화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우선 심소장과 상화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육체적과 이 정신적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설명해 드려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심소장의 기능이 좋은 사람들, 심소장의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성격이 명랑하고 화려하고 탐구하고 예절 바르고 사교성이 뛰어나고 뭐가 누구한테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병이 나면, 심장에 병이 나면 뭐 화내고 신경질 내고 사치하고 그냥 찍어발르기나 하고 반말하고 버릇없고, 그 다음에 그냥 꼴값 떠는 거, 공주병
이런 것도 전부 다 심소장이 병난 사람이에요. 집중력이 없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거울 쳐다보고 여기저기 쳐다보고 이게 전부 다 심장에 병든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증상을 보면 심장의 기능이 저하돼서 어떤 병이 생기면 여기 심장 부위에 통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승질하면 가슴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이 닿는 부분 거기가 심장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심장 부위의 통증, 그 다음에 땀이 많아요. 이마에 땀이 나면 이건 심장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올 때는 이마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목에 갈증이 생기고 주관절통, 여기 팔꿈치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어깨 축지 관절통도 아파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뭐죠? 여기 광대뼈, 여기가 벌갑니다. 그 다음에 좌골신경통, 그 다음에 혀에 문제가 생겨요. 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양 해도 덕양,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장년 이렇게 하면 당년, 그 얼씨구 절씨구 차차 해버리면 얼띠구 절띠구 따따따. 지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로 하는데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얼띠구 절띠구 따따따. 지화다 독구나 따따따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어? 그래서 시읒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디귿으로 나는 사람들, 석양 이걸 덕양, 장년, 당년 이런 거 전부 다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나타나는 육체적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명치뼈 밑에가 아픈 거, 혈관과 피의 이상, 그 다음에 유산하고 불임증, 생리통, 면종, 면홍, 얼굴이 빨간 거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건 심장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육체적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면서도 전혀 다른 내용의 이런 상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화는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 이건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라고 돼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다재다능하고 뭐 탤런트적 기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이 아주 뛰어나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잘합니다. 팔방미인, 그 다음에 순발력 좋고 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서 병도 잘 걸리지 않아요. 감기 몸살 같은 거 안 걸려요. 이런 사람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좋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화라고 하는 것은 심포장 삼초부라고도 장기 구분해서 얘기할 땐 심포장 삼초부고 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화는 면역력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불안, 초조, 안이 꽂고 창피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증이 나타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잘난 척하고 이간질해요. A와 B를 이간질하고 집중력이 없고 부산합니다. 그래서 아새끼들이 이 식당에 가서 남의 숟갈통 뒤적거리고 왔다리 갔다리 뛰어다니고 그거 전부 다 면역력이 떨어진 아새끼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걸 모르고 지 아새끼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하는 건 모르고서 그냥 지는 그냥 핸드폰이 이거 뭐 스마트폰에 쳐보고 앉았고 아유 그 지혜롭지 못한 년들이 너무 많아.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 보면서 흐느끼기도 잘하고 그래서 신경정신과 질환이 잘 걸리는 사람들은 면역력 즉 상화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포장 삼초부터는 상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 육체적 증상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임파선, 그 다음에 손바닥에 땀이 나요. 허물이 벗어지고 거기 물집 같은 게 생기니까 이걸 뭐 주부습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면역력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남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남자습진 그러나 주부만 걸려서 그러나 아니 주부습진. 그 다음에 뜨겁고 허물 손바닥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매핵 여기 뭔가 걸린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매핵. 그 다음에 면홍 면황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이거하고 갱년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목과 편도선이 잘 붓고 그 다음에 임파액이 뭉치고 이건 뭐냐면 임파액이 뭉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디 여기 모가지 주변 이 배 겨드랑이 허벅지 여기 이 사타구니 주변에 이 피부 속에 그 콩알 같은 게 뭐가 뭉쳐 있는 거 이렇게 만져보면 소가리 딱딱한 거 뭉쳐 있는 거 지방종이라고 그러죠.
그 전부 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육체적인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갈증 나고 꼬리뼈 이 부분이 아파요. 그 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생리곤란, 그 다음에 신경성 소화불량, 어깨가 무겁고 손발이 잘 저려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불량, 협심증, 부정맥, 이거는 심장하고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그런데 서양의학적으로는 전부 다 이걸 심혈관 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손관절염, 이 손관절이 아파요. 그 다음에 2급 후중, 똥을 넣는데 똥구멍에 똥이 또 걸려있는 것 같아요. 똥을 다 넣었는데도 똥구멍에 똥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응대ng 까고 또 똥을 넣어. 그럼 치질만 삐져나와요. 똥구멍만 찢어져가지고 물 담으면 아파요. 이걸 2급 후중이라고 해요. 똥을 넣는데도 똥구멍에 똥이 걸려있는 것처럼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 다음에 남자들의 전립선염이에요. 그 다음에 혈액병이죠. 혈소판 부족증, 백혈병, 습관성 유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신 잘 되지 않는 거. 특히 그래서 남자들은 전립선염, 이건 생식 비뇨기계라고 해서 이걸 신장과 연관지어서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심소장 기능이 약해질 때 정신적, 육체적인 그 상황과 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화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증상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맥상이 달라요. 그리고 고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동일시해서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을 예방하고자 치유할 때는 심소장에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쓴맛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쓴맛의 음식을 먹어야 이게 고쳐져요. 그리고 이 상화라고 하는 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증상의 문제는 이거는 떫은 맛을 먹어야만 고쳐집니다. 그래서 심소장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났을 때는 이 심소장, 쓴맛을 많이 중점적으로 배합한 생식을 먹어야 고쳐지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진 떫은 맛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화기능 저하 시에는 떫은 맛을 중점적으로 많이 배합해야 되는 배합비로 달리하는 이런 생식을 먹어야 고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맥이나 협심증, 전립선염은 떫은 맛을 먹지 않고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뭐 문팔메토, 문만메토, 머리 아닌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먹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확한 증상과 이러한 정확한 증상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이 질병이 예방되고 고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갖는 게 좋겠고, 그래서 여기 증상들 보면 질문하신 심소장과 상화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증상은 근본이 다르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방법과 치료법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체질과 증상에 맞게 다르게 먹어야지 이걸 동일시하게 먹어서는 예방하거나 치유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으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정확한 원인, 심장과 이 면역력, 상화는 전혀 다른 장기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락상으로도 보면 심장은 요 새끼손가락 안쪽에, 소장은 바깥쪽에, 그 다음에 심포장은 이 중앙손가락 안쪽에, 그 다음에 삼초부는 이 바깥쪽에. 그래서 심소장은 새끼손가락에 붙어 있고, 심포장, 삼초, 면역력은 상화, 이거는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에 붙어 있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야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립선은 떫은 맛을 먹어야 고쳐지고, 그 다음에 부정맥은 떫은 맛을 먹지 않고는 절대 못 고쳐지는 이런. 근데 뭐 서양의학적으로 심장에 관련된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쓰니까 부정맥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음식이 보약이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질문하신 분 그냥 간단하게 심소장과 상어에 관한 차이점을 설명드렸어요. 정신적, 육체적 증상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으니 자세히 잘 들으시고 메모하셔서 이건 전혀 다른 장기고 다른 의미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질문의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무언가가 하나 주셔서 기분이 좋은 이런 남자 미스터 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